안녕하세요. 이철환의 노트북의 이철환입니다. 오늘은 행복경제편의 행복이란 무엇이며 또 돈과의 함수관계는 어떤지에 대한 저희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에는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정신적인 안정감, 또 가족들과의 사랑, 또 원만한 대인관계 등의 요소들이 만족할 만큼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정답은 없습니다. 만족의 크기는 너무나 주관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행복은 개념이 모호하고 주관적이기에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 쉽게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행복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함께 사람들에게 최고의 관심사였고 최고의 가치였기에 사람들은 행복의 본질을 찾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죠. 고대 그리스 철학의 본류인 스토아 학파는 마음의 동요를 완전히 제거해 어떤 간섭과 고통을 받지 않는 무정념의 상태, 아파테이아라고 하죠,를 행복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또 공리주의자 벤담은 사회적 공리를 중요시하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역설했습니다. 동양에서는 행복을 비움으로 풀이했습니다. 노자는 행복하려면 있는 그대로 모양을 짓는 물처럼 인위적으로 몸부림치지 말고 완벽을 추구하지 말 것을 강조했죠. 이렇듯 동서양의 철학은 공통적으로 물질적 풍요보다는 내적인 평안에서 이상적인 행복의 개념을 찾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대 그리스 시대 세계를 정복한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과 세상을 미천하게 살아가던 철학자 디오게네스의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알렉산더가 세상을 정복한 뒤 소문으로만 듣던 현자 디오게네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디오게네스는 자신의 오두막에서 햇빛을 쬐며 휴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말했습니다. 난 천하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다. 디오게네스여,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하라. 들어줄 테니까.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답했죠. 아, 그러신가요? 그러면 저 햇볕이 가리지지 않도록 비켜서 주시지요. 알렉산더는 제국의 대왕답게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만약 내가 정복자가 되지 않았다면 디오게네스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을 것이다. 이후 두 사람은 같은 날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저승으로 가던 중에 강가에서 마주쳤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먼저 이렇게 인사했죠. 아, 당신 다시 만났군요. 정복자인 나와 노예인 당신 말이야.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시 만났군요. 정복자 디오게네스와 노예 알렉산더가 말입니다. 당신은 정복을 향한 욕망의 노예 알렉산더이고 난 속세의 모든 열정과 욕망을 정복한 정복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태어날 때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생겨났죠. 그러나 실제로는 자녀들이 세상 물정을 모르고 자라게 하거나 너무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삶의 여정이라는 건축물을 차곡차곡 쌓아가는데 어쩌면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었더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스스로 삶의 길을 개척해 나갈 터인데
물리받은 재산이 있기에 그냥 그 재산을 가지고 편안히 살 궁리를 하기 쉽습니다. 이 경우 인생의 참맛을 모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루어 나간다는 성취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행복이란 마음먹기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부자이면서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돈이 아니라 당신이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러면 돈은 저절로 들어온다. 행복이라면 분명히 정의할 수 있다. 내가 바로 그 표본이기 때문이다. 나는 1년 내내 좋아하는 일만 한다.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뿐 내 속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과는 관계할 필요조차 없다. 일을 하면서 유일하게 싫은 것이 있다면 3, 4년에 한 번씩 누군가를 해고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것만 빼면 문제될 게 없다. 나는 탭댄스를 추듯이 일터에 나가 열심히 일하다가 가끔씩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보며 그림을 그리곤 한다. 이것이 내가 행복을 느끼는 방식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경제적 풍요를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 소득이 낮은 나라일수록 이런 경향이 더욱 강한 편이죠. 어떤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다다익선, 즉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돈이란 자기가 살아가는데 커다란 불편이 없을 정도만 있으면 이상적이며 여기에 주변을 도와줄 수 있을 정도의 여유자금을 지니면 금상첨화라는 답변을 내놓은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행복과는 주변의 선한 영향력을 많이 떨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돈이란 부족함보다는 풍족한 것이 더 낫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많이 모으려고 애를 쓸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쩌면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는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상대를 부러워하지만 결국 자신이 가진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삶이 불행한 것은 부러움이나 욕심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지위나 부, 권력을 부러워하면서는 늘 자신을 자책하기에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부자는 권력을, 권력자는 가난하지만 건강하고 화목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답다고 하는 다이아몬드도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상처투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진 게 많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그들도 때로는 더 채우지 못해 때로는 말 못할 사연으로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행복이란 결과가 아니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처해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또 불행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행복의 요소들은 우리의 삶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잘 인식하지를 못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죠. 그 하나하나는 매우 작아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우리의 욕심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행복 대신 커다란 행운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하면 찰나의 행운을 잡기 위해 수많은 행복을 짓밟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행복이 넘쳐나는데도 그것을 잘 알지 못한 채 지금보다 나은 삶을 찾는다면서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행운을 뒤쫓으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풀밭이나 들판에 나가보면 사람들은 네잎크로버를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지천에 널려있는 세잎크로버는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천에 널려있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세잎클로버의 꽃말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반면 우리가 수많은 세잎클로버를 짓밟으면서 찾아 헤매는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운 하나를 찾겠다고 주변의 수많은 행복들을 마구 짓밟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일입니다. 미국의 어느 노인이 90세가 되던 해 자신의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느끼고 배운 45가지 교훈을 글로 적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는 다음이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공평하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인생은 좋은 것이며 살아갈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스티븐 코비는 인생을 바꾸는 90대 10의 법칙도 제시하였습니다. 즉 인생의 10%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사건들로 결정이 되고 나머지 90%는 당신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의해 결정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철환의 노트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